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네, XRP가 최근 급락 흐름을 뒤로하고 다시 완만한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지지가 되는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이전 저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부터 시작이 됐었던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 쪽에서 고래 세력들의 자금액이 7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해뒀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 3,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고래 세력들이 자신들의 단가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로 개입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완벽한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단 최소한 이전 저점 4,000원 구간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하고 나서 안전하게 지지가 됐을 때 우리가 공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최적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섣부른 판단은 조금 보류해 주셔야 된다.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열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30일 휴전 제한에 합의를 하면서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자, 국제 유가와 그리고 밀과 같은 농산물 원자재의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 나가게 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전략적인 부분이 우리 코인 장에도 굉장히 강력한 훈풍을 현재 불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의 가장 큰 숙제이자 호재 중 하나가 바로 소송이 끝이 나는 것이죠. 자,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소송이 곧 끝이 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3월달, 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도 소송이 끝이 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이었었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 예측치보다 지금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악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악재를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당할 경우에는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해주게 되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이 보너스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XRP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 티렛은, 자, SC와 리플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엘리노 티렛 기자 같은 경우는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최근 SC가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소송을 계속 마무리 짓고 있는데, 자, 리플의 소송이 아직까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리플 측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맞았는데, 자, 이것을 현재 SC와 조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현금이 아닌 XRP 코인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현재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 또 현재 SC조차도 이 과연 리플이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선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과 달리 리플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SC가 최근 이제 캔슬러가 물러나면서 굉장히 우리 암호화폐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인 결정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SC를 이끌고 있는 두 인물들이 있죠. 자, 바로 이 현재 SC 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 마크 우에다,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 위원, 그리고 캘러라인 크렌쇼인데, 이 두 인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이고, 또
우리 캐롤라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반인사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2대1 상황인 거죠. SC 같은 경우는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보통 투표, 이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거고, 이렇게 리플과 SC의 소송이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판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SC의 태스크포스 팀이 최근에 출범이 됐죠. 이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과거 발언을 보면은 이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플의 소송전은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겐슬러 체제 하에서 이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을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시키면서 관할권을 재정의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SC의 소송은 사실 이미 끝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빠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바로 3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SC에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4일 새벽 4시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비공개 회의 주제를 보면은 총 4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중에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그리고 소송 청구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 3월 6일에도 SC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었고, 이때도 리플의 사안을 다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날짜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리플의 사안을 다루면서 이제 원만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정말 역사적인 변곡점이 이제 머지 않았구나, 내일 당장이라도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은 우리가 더 이상 SC와의 소송 리스크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 소송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리플은 최소한 이제 2배 이상 껑충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과거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었던 코인이었는데, 이 소송 때문에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고 10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됐고, 그리고 겐슬러가 사임을 밝히면서 이 10배 격차가 이제 2배까지 많이 좁혀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더리움을 다시 바짝 뒤쫓게 될 것이고, 자, 그 과정에 이 2배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다시 역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도 우리가 최소한 정말 보수적으로 2배 이상은 우리가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보시면, 네, 현재 XRP가 2.25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최소한 4.5달러까지, 5달러 정도까지도 충분히 무난하게 상승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리플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이 박앤셀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2달러 부근에 아직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는 제가 소식이 전해진 대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요 사연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곧 끝이 나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잇따라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하나 둘씩 터져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ETF 출시, 그리고 IPO,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되는데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이제 곧 치워지게 되면서 굉장히 연쇄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성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좀 바라봐 주셔야 되고, 투자라고 하는 건 한 번에 급등하기보다는 계속 상승 조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매도라든가 손절로 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남아있는 이 모든 수익 기회를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이 정말 이제 박앤슬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량을 더욱더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주셔야 되고,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모두 다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측에서는 벌써부터 이 기업 공개 착수한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를 예고해 왔는데 갠슬러의 벽에 막혀서 계획을 철회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갠슬러도 물러났고 이제 소송도 곧 끝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IPO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사상 최대 IPO가 사우디 아람코였는데 이 아람코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인 거죠. 자, 아람코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9위권에 있는 이 기업이죠. 그래서 자, 리플도 이제 IPO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이 과정에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인데, 자, 일단 리플 XRP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35달러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2.25달러였었죠. 2.25달러이기 때문에 네, 간단히 계산해 보면은 35달러에서 2.25달러. 자, 앞으로도 최소 15배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 때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분위기도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고, 또 리플도 개별적인 호재가 현재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저점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게 될 것인데, 하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큰 악재가 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좀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이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일본이 현재 또 다른 내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자,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금리에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3월 19일 일본은행의 정책회의 금리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현재 10년물 국제금리, 2년물 국제금리 모두 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일본의 금리가 0.5%인데 이런 정책 금리가 인상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 8월 초에도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도 모두 다 하방 압박을 크게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리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3월 19일자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엔캐리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의 금리가 현재 0.5%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 상품으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수익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도 일본의 금리가 지금 살짝 올랐고, 그로 인해서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나면서 우리 코인시장과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급락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3월 19일자 일본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 인하로 지금 기조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격차가 더욱더 좁혀지게 되면은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그리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던 거죠. 다만 이번에는 변수가 있는 것이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 무역 전쟁 여파가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조금 연장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저점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하고서 저점에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보너스 수익을 두둑히 챙겨갈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악재를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손실을 보고 난 이후에 뒤늦게 이런 악재가 있었구나 라면서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강력한 호재로 삼으면서 수익까지 재밌게 거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우리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보는 곧 돈과 수익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